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대북 대화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달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한 반전된 상황이 마련됐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의 이딴 대북 러브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자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러브콜의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일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초에 국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세 가지를 제의했습니다. 북한의 리즘 체인지,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네.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버먼트 컬랩스라고 그랬습니다. 체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진격해서 통일을 가속화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른바 삼불 제안을 했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보다 좀 앞서 나갔어요. 지금 홍석현 특사단이 네. 가 있는데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데 이 우리 특사단한테 북한의 얘기를 한 번 더 했죠. 미국을 네. 한번 믿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일단 이것은 북한으로 공을 굉장히 넘기는 상황이죠. 네, 그런가 하면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홍석현 특사단에게 평화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예, 이례적으로 보여요. 역시 전제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circumstances라는 예. 상황이 있습니다. unusual circumstances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 마련돼서 관여,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협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여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단서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홍석현 특사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굉장히 지난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전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대북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기조가 좀 바뀌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외형상으로는 네. 그렇게 평가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단절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네. 때문에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분명하죠. 최대한 압박과 관여. 그런데 압박은 군사적 그 네. 압박이 있고 외교적 압박이 있고 비군사적 압박인 경제 제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 12조 군사력을 동원한 압박을 빼놓은 수단을 지금을 다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은 네. 비핵화 부분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게 그게 핵심 기조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큰 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지난달에 그 있었던 이른바 4월 위기설의 근거는 네. 우리 한국과 미국이 조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조장을 한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4월 달에 북한의 정치 행사가 항상 많습니다. 네. 지난번에 있었던 4월 12일, 15일 김일성 생일 관련 태양절 열병식이 있었고요. 4월 25일 북한군 창건일이 있었고 네. 4월 달은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전에 6차 핵실험도 하겠다라는 것을 북한 선전 매체들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의외의 과거와는 예. 달리 협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협력한 모습을 했는데 그 기조의 하에서 북한이 사실 움츠러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움츠러든가 그 상황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앞서 말씀드렸던 최대한 압박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압박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눌러 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죠. 그 출로라 그러는데 출로를 대화를 통해 풀겠다. 그러니까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조는 유지된 상태에서 선순위로 이번 달에 들어선 대화의 부분을 굉장히 네네. 강조를 하고 있죠. 물론 지난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네.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서 주변 네네. 국들을 또 화가 나게 한 점도 있는데 그런 기조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할 테니까 계속해서 이 대화의 장으로 나아라. 그래서 네. 굉장히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을 한번 믿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큰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네, 봐도 네.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로 보십니까? 일단 앞서 저희 기자들의 기사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하나같이 오는 거. 북한이 1948년도에 네. 이른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대외 정책의 기조는 조미 대결입니다. 조미 대결. 조미 대결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이 조선이 네. 세계 최대 강대국인 주민들한테 미제국주의자라고 가리키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은 그 미제국주의자들의 추종자라고 선전을 하고 있으니 쇠뇌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조미의 역사적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선전은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핵 강화하거나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다 미국 때문이다. 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한 게 없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적대시 정책을 취하겠다 말하는 순간 북한의 국가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거를 네. 북한이 인정하는 꼴이 되죠. 미국이 인정하는 꼴이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북한이 역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풀어라. 그러면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이건 굉장히 수십 년째 북한이 계속 반복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김인용 유엔 주재 네. 북한 차석 대사 역시 똑같은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까요? 얼마 전에 평양에서 이제 지난번에 14일이었죠. 신형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미사일을 발사한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연일 자축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될까요? 어제 이제 평양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평양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오늘 영상은 이제 북한 매체의 특성상 하루 지나서 영상을 공개하는 예.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기조를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 체제 우리는 결속. 네.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본인들의 표현에 따르면 결사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끄떡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보여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역시는 김정은이가 발언한 거죠. 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한은 네. 서기라는 그 우리 지금 2017년 이런 표현을 북한은 서기 몇 년 이런 주체 몇 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체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주체탄 첨단의 주체탄을 앞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이 핵 능력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시키는 이건 이렇게 이 볼펜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네. 기본 줄기입니다. 기둥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집단은 자기들이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화로는 전술적으로 보는 거죠. 대화라는 것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적극적 네. 대화, 소극적 대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런 건 달라지겠는데 우리의 기본 가치,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기본 가치는 핵능력 고도하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기를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이른바 화성 12형 미사일 개발 관계자들을 불러서 행사를 열고 굉장히 큰 퍼레이드를 벌이고 그런데 좀 네. 눈에 띄는 게 잠시 여담입니다만 그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평양에 퍼레이드 할 때 그 예, 버스가 북한 버스가 아니라 어디서 많이 보는 버스입니다. 예, 이게 예. 우리 뭐 과거에 제공했던 이 대한민국 네, 지금도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것이 예. 국내 대한민국 버스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은 말로는 주체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북한의 입장이 결국은 바뀌지 않을 걸로밖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차원에서 보면은 1992년도에 1차 핵위기가 났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인 거는 한국전쟁 때부터입니다. 네. 한국전쟁 때 미국이 그 북한 지역을 그 굉장히 B-29 폭격기로서 폭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쟁이 끝나자마자 김일성이가 북한 내 우수 과학 젊은이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때부터 핵 개발해서
거의 그 60년 이상의 목표를 안 변한 거죠. 그런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외교 안보 정책의 기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선전 매체에서는 잘 아는데 자각력, 스스로 강해진다는 힘을 키운다. 네. 그걸 제일 가치로 삼는다. 이른바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자각력 제일주의라 그럽니다. 이걸 가치로 기본 가치로 내놓고 네. 그러기 위한 수단이 뭐냐? 그러면은 핵무기를 완전한 능력을 갖춘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다. 그래야지만 북한도 억제력이라는 표고 자기들 평화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래야지만 평화가 올 수 있다. 그 수단으로 핵 능력을 고도하고 좀 더 그걸 깊게 들어가면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ICBM을 개발하기 위한 거거든요. 운반체를 하는데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이런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가치는 수십 년째에 안 바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스스로 강해진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1948년도 할아버지인 김일성이가 얘기했던 이른바 국토 완정론이라서 국토를 완전히 정복한다. 국토를 완전히 정복한다는 통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식의 평화민주주의 통일이 아니라 적화 통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 가치가 북한에서는 60, 70년 이상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탄도 능력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핵 위기가 1992년부터 시작이 돼서 근 25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그동안 압박과 제재가 있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별다른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북한이 이제 주변 특히 대한국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정권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역사상 유례없는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이러는데 역설적으로 세습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앞서 언급했던 그런 핵심 가치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지될 수 있는 거고 한 번도 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술적 목적은 다릅니다. 김정일 때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협상도 많이 했고요. 뭐 이런 식의 핵무기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1992년도 말씀하셨던 1차 핵위기가 발발했을 때는 한경북도 신포에 경수로를 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데 그런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굉장히 광폭하고 정권 보위용으로 유지 수단으로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북한의 기본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를 않는 상황이니까 이게 굉장히 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1992년도 말씀하셔서 1993년도, 94년도 당시 김영삼 정부 때 영변 정밀 타격론이 나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그걸 정밀 타격을 해서 공격을 해서 북한의 핵능력 의지를 붕괴시켰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계를 다시 25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역시 시대 상황 논리도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사실 일본의 북핵 위기설 때문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기본 가치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북한의 그런 핵무기 공갈 위협에 우리 스스로가 움츠러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를 북한의 그 핵 그림자 전략이라는데 핵 공갈 전략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를 북한이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전 매체를 통해서 과거에는 서울 불바다론을 얘기했고 최근에는 뭐 대한민국 전역을 뭐 타격하겠다. 최근에는 미 본토까지 타격하겠다. 이런 위협 발언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기조는 계속 변하지 않아 왔고 우리 정부는 바뀌어 왔지만 우리 정부도 어쨌든 1992년부터는 계속 비슷한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어떤 외교 행보를 보일까요? 사실은 이 외교 안보는 좀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과거의 잣대로 규범을 행동하는데 그래서 이 북핵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과거에 솔로몬이 와도 못 푼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정도고, 그리고 예. 고차 방식보다 더 어려운 게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근한 예를 하나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냉전이 한창 치열했을 때 1977년도에 이 소련이 동유럽에 SS-20이라는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 당시 미국은 퍼싱2 미사일을 했는데, 그 협상을 하는데 독일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무려 1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당시 독일 외상 겐시어 외상이라는 사람이 역대 정권이 바뀌어도 안 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북한의 기조는 안 바뀌는데, 우리는 사실은 말씀하셨던 5년 단위로 대북 정책이 네. 많이 바뀌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관된 기조를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역시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 기조 하에서 언제든지 대화를 한다. 역시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북한이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십 년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단 한 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북한 이미지 공부를 해면요, 북한 뉴스 네.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뭐 선행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걸 등식화시키는 전 세계의 언론이 단 한 네. 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신뢰를 안 갖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 풀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의 그래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안 정말 없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김정은 집단은 뭐 일부 봉황 TV나 중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신뢰가 반반 있는데 10년 동안 돈을 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에 6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무모한 거죠. 그리고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역시 주변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허황된 요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김정은이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김정은 역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양보를 해야지 협상이라는 게 뭐죠? 서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김정은가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북핵 위기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